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 기장군이 한국수령원자력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혁신형 소휼 모듈 원자로 ISMR 건설 사업의 최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기장군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87.11점을 받아 경쟁 지자체인 경주시를 제치고 최종 낙점됐습니다. 특히 주민 수용성과 사업 추진 여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뒤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 총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원 총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구성원들과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를 언급하며 대학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정 학문 분야를 배제하거나 종합대학의 가치를 훼손한 적은 없다며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설명회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수회는 법인화 추진과 학장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불신임 투표를 의결했으며 투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4회 하만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축구장 5개 면적인 42,500제곱미터 규모의 단지에 수십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만개해 장관을 연출합니다. 축제장에는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풍차와 바람개비 언덕, 우산 포토존, 이색 수박 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7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과 연계해 추진된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절반 이상의 외국인 팬을 포함해 총 11만 명이 관람했으며 교통수송 대책과 현장 인력 투입으로 중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안리 드론쇼와 공항 웰컴센터 등 도시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주요 관광기념품점 매출이 전년 대비 136% 급증하는 등 지역 경제도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밤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전역에 본격적인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세 도중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개혁신당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 등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선거운동 중 차량에서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강도 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의한 전 후보는 개혁신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원이 동료 소방관들의 상조회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소방본부 내 상조회 기금관리 담당자인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직원들이 매달 적립해온 상조회비 등 공금 3,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시작되자 압박을 느끼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화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진주 정촌면 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로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위험 인식에도 중한 결과를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시야 제한과 사고 직후 정차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로 변경 기소했습니다. 18일 오전 10시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대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실린더 내부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불은 화재를 발견한 공장 직원들이 분말 소화기로 약 5분 만에 자체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내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4곳의 교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교명은 양산 삼산중학교와 거제 장평고등학교, 창원 진해신안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인 진해 나래울 학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과 학교 정체성을 반영한 교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명은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의 수문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하류 구간에 조류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핵심 대책인 보수문 개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낙동강 녹조 독소가 농작물과 수산물, 대기 중에서도 검출됐다며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정부에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4개 보해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정부가 바가지 요금과 이른바 텐트 알박기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파라솔과 튜브 등의 표준 가격을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하고 위반 업체는 위탁 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내 무단 취사와 야영 등 알박기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26일에 개장합니다. 경남도가 18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름철 풍수해 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도는 올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1,700여 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피소도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640여 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만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를 중심으로 폭염 보호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진구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18일 긴급 동장회의를 열어 자연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등 부산 진구가 관리 중인 재해 취약지 134곳에 대한 관리 실태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영욱 구청장은 맨홀과 배수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 점검 강화를 지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남도가 섬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한 국민으로 숙박비와 식비, 카페 이용료, 도선료 등으로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팀당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섬 방문회해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섬을 여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여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경남 통영시 미수해양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상상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상상놀이터는 기존 물놀이장과 어린이 교통체험장 등 주변 아동복지시설과 연계돼 초대형 통합놀이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통영시는 그동안 놀이공간이 부족했던 미륵도 권역에 보육 환경과 주민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밀수 통로로 악용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피가 커서 감시가 어려운 대형 일반 수입 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3중 감시망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문을 열자 정상 화물 사이에 숨긴 백색 블록들이 발견됩니다. 선박 밑바닥까지 수중 수색을 벌인 끝에 적발한 마약은 코카인 무려 600kg, 시가 3천억 원 상당으로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부산시가는 코카인 산지인 중남미 국가들의 통제 약화에 따라 코카인 생산량이 증가한 점, 부산 신항에 입항하는 중남미발 경기선은 물통량이 많다는 점 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대형화되는 국경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임시 TF로 출발했던 조직을 4년 만에 정규 조직인 마약 특별검사팀으로 확대 개편한 겁니다. 관세청은 최소 필요 정원인 452명의 단속 인력을 확보해 전국 5개 주요 공항만에 배치하고 빈틈없는 단속을 위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반 수입 화물의 N차 저지선 확대입니다. 화물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1차 검색을 하고 신설된 특별검사팀이 2차 정밀 검사를 그리고 최종 수입 통관 단계에서 3차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도입된 장비도 진화했습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투과 산란 방식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또 물체 표면의 미세 성분을 분석하는 스캐너와 화물 내부를 비추는 휴대용 엑스레이, 특수 내시경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 조직이 추정용으로 화물에 숨겨둔 고성능 GPS까지 잡아내는 탐지기 등 최첨단 과학 검사 장비가 총 동원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고 두터운 일반 수입 화물에 대해서 마약이 밀수될 수 없도록 검사 체계를 운영을 함으로써 외국에서 우리 국내로 일반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서 마약을 밀수하려는 마음을 앞으로는 가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세 국경에서 철저한 검사 체계와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마약 밀수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대형 화물에 이어 특송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이 같은 N차 다중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속이 강화된 곳을 피해 다른 경로로 마약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까지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대형 밀수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운영사의 사용료 미납으로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의 영업이 중단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영도군은 현재 새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개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영도군은 곧 완공될 전망대와도 연결해 차별화된 관광시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영도의 관광 명소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입니다. 관광 시즌을 맞아 한창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짚라인은 멈췄고 건물에 들어서 있는 카페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12월 개장한 이후 짚라인과 카페, 미디어 아트 등 복합 관광시설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운영사가 재정난으로 사용료를 체납하면서 결국 영도군은 지난 6일부로 모든 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사용허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6월 중으로 아마 다시 그거를 지금 업체 기존의 운영사를 정리하고 영도군은 감정평가와 기존 사업자 철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사용허가를 받고 새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문을 열어 관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도 추가됩니다. 테마파크 상부 정류장 맞은편에 전망대가 들어서고 테마파크 건물까지는 출렁다리로 연결됩니다. 또 전망대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저희 테마파크와 이제 해양흰로 전망대가 같이 연결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해양치유센터가 계획되면 그것도 이제 저희 테마파크와 연계되는 자원으로 저희가 관광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장 운영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2024년 10,000명 수준이던 짚라인 이용객이 지난해 22,000명으로 2배가 넘었고 카페 이용객만 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도군은 조속한 시설 재개장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태종대권을 차별화된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었지만 세계 항만 물동량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17일 발표한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도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488만 2천 TEU로 2016년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또 10대 항만 도시 중 상하이와 선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100대 항만 중 물동량 순위는 7위를 기록해 2016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만의 저반에 있는 시간 동안의 컨테이너 하역 횟수로 산정하는 선석 생산성은 시간당 75.1회로 2016년 대비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원이 17일 개원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문을 연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옛 창북중학교를 리모델링한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90억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록원은 7개의 보존 서고와 서가 길이 7.4km, 첨단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춰 최대 36만 권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록원 1, 2층에 전시실과 보이는 서고 관람홀을, 별관에 강당과 북카페, 체험실을 마련해 도민을 위한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폐점 2년째인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17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창원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산하기관 이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구조를 살피며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지난 2024년 6월 매출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현재까지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KB 자산운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